자 인제 재산이 뭐 들어가는지 얘기 드리면은 특히 인제 얘기하는 게 예금이에요, 예금. 이제는 그 예금 그게 바뀌어 가지고 250만 원 제외하고 예금은 재산으로 잡힌다. 예. 그럼 어떻게 해서 해야겠어요? 예금이. 만약에 인제 내 통장에 800만 원이 들어 있다. 그러면 인제 안전하게 한 200만 원은 놔두고 600만 원을 어떻게 이게 재산으로 잡히니까 이 계산해 보고 물론 내가 인제 일단 가용소득 그 원칙 이게 인제 한꺼번에 계산하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인제 처음부터 계산하니까 인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가용소득 내가 3,600만 원이다. 이렇게 딱 잡아 가용소득 다 해 봤더니 3,600만 원이다. 이렇게 딱 잡아 놓으면은 그다음에 뭐 재산 대충 이렇게 뭐 하면 예금도 뭐 예금 6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다른 거 다 해 봤자 뭐 한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응. 자기가 모르는 재산이 어디서 뭐 3천만 원, 1천만 원 툭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인제 간당간당한 게 있어. 한 3천만 원 정도 재산이 아무리 따져봐도 한 3천만 원 해서 한 3,500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무조건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 예금 같은 건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금 가만 놔두고 그만큼 더 갚으면은 좀 그렇죠. 회장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뭐 예금이 다 진짜 압류가 되면은 예금을 못 빼잖아요. 일단은 그 예금에 600 만약에 인제 통장에 여기 600만 원이 800만 원이 들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꺼내 쓰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꺼내 쓸 때 항상 그 법원은 뭔 생각하냐면 만약에 현금으로 꺼냈다 이러면은 타당하게 쓰셔야 돼. 생활비로 쓰시고 아니면은 뭐 쪼금 소액 변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웃 친구 간에 한 100만 원 정도 빌렸어. 통장 거래 내역도 있고. 그럼 그걸 갚으면 돼요. 그걸 회생 채권으로 넣어 가지고 친구 간에 뭐 얼굴 붉히고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믿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사용처를 분명히 남겨 두고 예. 뭐 신용카드 값이 사실은 뭐 100만 원 있다 그러면 그럼 뭐 넣으면 100만 원 있어도 넣으면 되는데 뭐 그런 거를 갚겠다 이러면 갚아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연금 이런 건 면책이 안 되거든요. 면책이 안 되니까 그런 공과금을 미리 내도 괜찮고 그래서 요게 6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가 뭐 빼놓을지 아니면 빼가 어디 갚을지 아니면 그냥 놔둘지. 예. 그냥 놔두면은 사실은 또 무슨 그게 있어요. 물론 저번에서 금지 명령 중지 명령, 중지 명령은 저 나중에 인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압류를 회생을 한다 이러면 압류는 거의 안 들어가요. 근데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회생한다. 못 갚겠다." 이렇게 나자빠지면은 어이씨 니 돈 있잖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득달같이 뭐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신한카드나 롯데카드나 이렇게 소송한다고 알아도 그 바로 직전에 예. 이거 진짜 며칠 상관이다. 일 주일 상관에 지급 명령 그걸 보내요. 그럼 제가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해 버리고 저번에 나중에 인제 이의신청해 버리고 답변서에다가 "회생 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취하해 버린다고.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송은 잘 안 하는데 근데 인제 그 돈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통장에 든 거는 어떤 경우도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제 그 첫 번째로 인제 그 상담이 오면은 "개인회생 해야겠습니다." 상담을 첫 번째로 인제 다 그럴 거예요, 사무실마다. 이거는 뭐 관행이니까. 회생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생위원도 이거 왜 넣고 했지. 이거 빼 가지고 좀 쓰시고 했으면 재산 안 잡혔을 텐데 안타깝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회생위원도 다 뭐 회생해 보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뭐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근데 왜 그 사무실은 이런 걸 갖다가 조정해 줬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예금에 대해서는 고렇게 좀 조심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소송이 "야야 내가 회생을 하겠다." 그러면 고걸 좀 쪼금씩 빼 가지고 이렇게 해 둬라. 뭉탱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뭉탱 빼면은 나중에 "그거 어디다 썼냐?" 그리고 뭐 완전히 그 100만 원이 만약에 소명이 안 된다. 한 200만 원 정도가 소명이 안 된다. 이러면은 그걸 또 재산으로 잡아라 그래요.
그래서 예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제 한번 얘기 드릴 텐데 왔다 갔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이게 재산으로 잡히는 게 1년 거래 내역 중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대출을 받았어. 대출 받았는데 한 3 천만 원 뭐 1 억을 대출받아 갖고 3 천만 원 정도 어머니를 줘 버렸어. "엄마에게 좀 맡고 있어. 그다음에 내가 회생한 다음에 줘." 이러면 어떻게 돼? 사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단 정당하게 생활비를 지출하든가 빌렸던 거를 갚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뭔가 이게 대등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상계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줘 버렸어 보니까. 뭐 1 0 0만 원 나가고 2 0 0만 원 나가고 3 0 0만 원 나가고 이렇게 써 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아 배추밭에 묻어뒀구나. 나중에 회생이 끝나면은 쓰려고 하구나.' 이러니까 뭐 어떻게 보정이 나오냐면은 그거 그 돈 요렇게 한 3 천만 원 한 2 천만 원 정도가 인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고 자료를 들어서 정당한 사용이었다는 소명을 하시고 그게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면은 청산 가치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재산이 없다 이게 아니고 2 천만 원을 빌렸다. 또는 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월급을 뭐 한 4 0 0만 원씩 타 가지고 2 0 0만 원씩 내 엄마한테 그 줘 버렸어. 어머니가 아니고 뭐 이게 친구한테 "네가 맡아놔라." 줘 버렸어. 사실은 그 2 0 0만 원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매달 2 0 0만 원씩은. 채무를 갚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채무를 2 천만 원 빌리자마자 그 돈을 갖다가 2 0 0만 원을 뚝뚝뚝뚝 해가 나눠서 그 친구 줘 버리고 아니면 배추밭에 묻어 두고 하는 거랑 그거는 2 0 0만 원은 또 2 천만 원은 또 다른 데 쓰고 내가 월급을 한 4 0 0만 원 받아 가지고 뭐 3 0 0만 원 칩시다. 4 0 0만 원 너무 많네. 3 0 0만 원 받아 가지고 2 0 0만 원씩 배추밭에 묻어 두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파산하고 다르게 개인 파산은 5 년치 거래 내역을 봐. 미치지 뭐. 그래서 항상 제가 물어볼 때 항상 그래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통장에 빵원밖에 없고 통장도 압류가 다 돼 있어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5 년치 거래 내역을 본단 말이에요. 5 년치에서 1,000만 원씩 이렇게 사실 1,000만 원은 빚 갚아야 되는데 1,000만 원씩 인출해 가지고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있다. 그럼 배추밭에 묻어 둔 거예요. 그럼 그러는 거는 재산으로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파산에서는 그 재산을 가지고 온나 이렇게 하고 개인회생에는 아까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 재산만큼 갚아라 이래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내 지금 재산밖에 없고 다 쓰고 없는데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통장 거래 내역 통장은 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계좌정보 조회에서 온라인에 가면은 인제 그 계좌정보 조회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고거 목록을 싹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잔액이 다라락 찍히잖아요. 잔액이 다라락 찍히고 그다음에 모든 은행 거기 보면은 무슨 은행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은행은 특히 그 K뱅크 왜냐하면 이거는 저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두나무 코인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숨기고 싶어 하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내야 된다. 증권 계좌도 다 내야 된다. 그래서 계좌상에 찍기는 계좌상에서 본인이 알 거예요. 숨겨둔 돈, 그다음에 뭐 주식 투자한 돈 뭐 이런 게 없는가. 그런 거를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고런 거는 좀 이게 뭐냐면은 뭐 너무 좀 구체적인 실무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얘기가 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그러니까 인제 예금은 잔액이다. 아까 했던 걸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금에 대해서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보험금. 보험금도 예금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돈 꿔 가지고 아니면 돈 벌어 가지고 보험에다 많이 넣는 분이 있어요. 한 달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20 이렇게 보험을 넣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자기가 능력되는 한 또 사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있는 돈은 다 보험에 넣는 거예요. 일단 목돈은 없으니까. 채무 원리금 갖고 이렇게 빠듯하게 살면서도 보험을 또 많이 넣고 싶어 해. 근데 인제 실손보험 외에는
그 연금보험 이런 거 있죠. 적금형 보험. 이런 거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보험 예상 환급금이죠. 보험 예상 해지 환급금. 뭐 해약 환급금이라고 하고 해지 환급금이라도 하는데 뭐 그 용어가 그 용어예요. 정확한 용어는 해지예요. 해약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상 해지 환급금을 보면은 한 10년 동안 드신 분들은 거짓말 안 하고 한 600만 원 예상 해지 환급금이. 그러면 그 통장 2개만 원 얼마예요? 400, 600 이런 분이 있었어요. 400만 원, 600만 원.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야. 예. 근데 이제 다른 재산 다 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금까지 합하면 600만 원이야. 가용소득만 해 보니까 3천만 원이야. 그럼 600만 원을 다 갖고 그 보험을 유지할까? 600만 원치를 더 갖고 그 보험을 유지해요. 그 보험료도 내야 되는데 애매하죠. 그리고 이런 건 어때요? 그 보험이 혜택이 많아. 내가 뭐 좀 아프면은 뭐 다 먹고 뭐 이렇게 있어. 해지하기도 힘들어. 그건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그래서 요런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보험 계속 유지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보험금을 다 합했더니 120만 원이야. 내가 300을 벌어. 아니 뭐 한 250을 벌어. 그럼 거의 절반을 보험에다 넣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보험 혜택으로 뭐 연금도 받고 뭐도 받고 뭐 아프면 하고 특히 인제 지병이 있으신 분은 뭐 지병이 한두 개가 당뇨도 있고 뭐 진짜 고지혈증 뭐 이런 거 다 있다. 그럼 보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도 종합보험이 하나 있어야 돼. 예. 그러면은 이게 보험금이 한 뭐 진짜 적어도 줄여도 중복보험도 넣어 놓는 이유가 뭐 많이 타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 예? 이게 뭐 불구가 됐을 때 뭐 이게 거동을 못할 때 노동 능력을 거의 상실했을 때 많이 타먹을 수 있으니까 중복으로 넣죠. 바보 아닌 이상 뭐 거의 돈 뺏기는 짓은 안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냐 보험에 대해서는 빠삭하잖아요. 그냥 한 다리 걸음만 물어보면 다 이제 전문가야. 주변 사람들 다. 이모 고모 할 거 없이 그냥 다 보험 전문가고 그래요. 맨날 광고만 TV만 틀면 광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보험은 애매한 점이 있다. 그래서 법원의 기본적인 그 입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 보면은 꼭 생활에 필수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금을 해 놓는다고 보는 거예요. 미래에 저축을 해 놓는다 보는 거예요. 사실 맞죠? 그 상식적으로는 아닌데 상식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종합보험은 뭐 하나 들어야 이제 마음이 든든하지 그죠? 그래서 보험을 이걸 해지하시라 이러면 불안해하신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자기 가용소득의 30%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30%를 넘으면은 그거는 무리한 거로 본다. 쓸데없이 말하자면 돈을 빼돌리는 거 본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가용소득의 30% 넘으면은 그 넘는 그 보험금을 거기다 넣지 말고 변제금을 보태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가서 들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려면 기각을 해야 되고. 안 하려면은 그냥 회생위원 만나가 술 한잔 하면서 이거 봐주시죠. 뭐 요즘 시대에 그런 거 가지고 따지십니까? 제 고객도 많이 힘드신데. 이렇게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쫓겨나지. 힘들게 들어간 그 회생 자리를. 예. 그러니까 이때는 마음을 비우시고 회생을 하시고 다시 늘 요량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게 물론 특별하게 그 지병이 있다 이러면 사연을 그 진단서나 이런 게 해 가지고 "나는 이거 없으면은 진짜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가용소득에 해도 일단 변제율 맞추고 법원에서 공고하는 변제율 맞추고 뭐 내가 뭐 생계비의 뭐 60%를 쓰든 뭐 한 80%를 거의 다 쓰든 "이거는 내한테 진짜 생명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소명서하고 진술서를 넣으면 돼요. 넣으면은 봐준다. 근데 요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보험금이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저기 항상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옛날 뭐 한 10년 됐는데 그거 똥급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거는 뭘 확인해 보면은 저기 자동차 보험증권이 있죠. 그거 확인해 보면 거기 시가가 나와요. 고철 덩어리 값은 한 200-300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자동차를 타려면은 그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자동차 그거 하기 싫다 이러면은 자동차를 팔아버리면 되죠. 팔아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그러거든요. 지금 자동차 있었잖아. 그럼 팔았어. 그러면 그 판 돈 어쨌냐 이러거든요. 그 또 배추밭에 묻어졌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활비를 쓰고 뭐로 하고 했다. 또는 뭐 아까 우리 애들 보험금 넣고 그렇게 소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 재산이라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뭐 딱 해보면 그 재산은 당연히 들어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들키는 게 뭐냐면 일단 예금을 1년 동안 자료가 들어가니까 추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자동차,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거는 5년 동안 추적이 돼요. 왜냐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들어가는데 그 5년치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부동산을 보유했는지, 아파트 뭐 오피스텔 뭐 빌라 이걸 뭐 토지 이런 거 보유했는지, 자동차도 보면은 5년간 찍혀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수도 있다는 거죠. 야가 또 변제율이 저조하다. 좀 약간 보니까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 어디다 팔았냐? 그 팔아서 그 대금을 어쨌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뭐 옛날 그 싼 자동차 있잖아요. 말하자면 아까 그 저기 한 10년 돼 가지고 뭐 가치가 뭐 한 400밖에 안 되는 거. 그럼 당연히 팔면 생활비로 쓰지. 그걸 갖다 누가 배추밭에 묻어둬요. 그런 건 안 물어보는데, 근데 만약에 뭐 억대 뭐 차가 뭐 한 대 있었다. 그럼 물어봐야겠죠. 그 팔아갖고 어쨌냐? 그 팔아가지고 빚값이 어디다 빼돌리고 빚을 못 갚겠다고 그러냐? 그럼 뭐 좀 사기장이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 그렇듯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찍히는 거는 5년 동안 추적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걸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칩시다. 지금은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항상 법무사부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천천히 파봅시다. 파보면은 서류를 일단 가져오라 그러죠. 서류를 가져와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옛날에 3년 전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 근데 그 아파트가 저당권 빼고 나니까 근저당, 항상 아파트 살 때는 근저당이 있잖아요. 근저당 빼고 나니까 만약에 2억이었어. 근데 채무가 이제 부채도 한 2억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 정상적인 그 거래 내용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럼 회생하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곱깝게 들지 마세요. 항상 난 그런 사람 정말 싫어. 뭐 한번 하면 곱깝게 들려. 뭐 본인이 잘못된 거야.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 말이야 실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적인 거래 내역이면 그거 팔아갖고 뭐 빚을 갚든가 이렇게 뭔가 생활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팔아갖고 그 팔자마자 만약에 어머니한테 아니면 가족들을 한 명한테 이체를 내버렸어. 그러면은 그 밭에 묻어고 놓은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산으로 잡히는 거야. 그것도 뭐 2억이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쓸 수가 없잖아요. 2년 만에 2억을 다 썼어요. 그럼 문제가 있지. 2년 만에 2억을 어떻게 써? 근데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러면 주식 투자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청산가치 보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단 재산으로 안 잡힌다. 옛날에는 그렇게 바뀌었죠. 사실 그게 정상이죠. 2억까지 주식 투자 다 해버렸어. 그러면은 그거는 가지고 있고, 만약에 2억이 채무가 있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다 갚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가적으로 저번에 한번 주식 투자 그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주식 투자했다고 그거 다 갚아라. 페널티 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주식으로 먹고 사는 맨날 보면 신문을 글 때
주식이 뭐 세계 매진이 몇 조 원이, 그 누구 돈이겠어요? 다 개미들 돈이잖아. 개미들 돈 꼬라박아나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자랑하고 뭐 대통령 뭐 어깨 힘들어가고 여당에 어깨 힘들어가고 다 누구 덕분인데?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들어간 거잖아. 어떻게든 돈 있는 사람 맞는데 이제 국가적으로는 그거 해주지 마라. 사람 일단 처밟아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식은 요즘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어머니를 줬다든가 아니면 친구한테 줬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재산 잡으라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 줬어. 근데 왜 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저기 그 주택 살 때, 그 아파트 살 때 원래 어머니 돈이었다. 그때 입금한 돈이었다. 돈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거의 한 40%는 대출 받아가 산 거다. 그리고 팔아갖고, 대출 갖고 나머지는 어머니 돌려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과거 1년간 부동산을 5년간 이런 변동 내역이 뭐 거래하고 일단 내한테 들어왔다. 내한테 예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활비를 쓰고 정당한 목적으로 소비되지 아니하고 어디다가 꼽사리 껴두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그걸 재산으로 잡는다. 역 같죠? 참 역 같단 말이야. 그래서 살아온 걸 이렇게 좀 추적하는구나. 지금 상태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보증서에 보면은 그런 문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니까 말하자면 이런 뉘앙스지. 정상적으로 살아오면서 피치 못하게 빚을 지게 되어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이제 개인회생 제도지. 좀 뭔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좀 개인회생 제도 자체를 남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면 신적 취하를 검토하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런 신적 취하를 검토하시라 이러면 제일 고민이 된다고. 일단 좀 느낌이 안 좋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보정을 해야 되나. 참 그래요. 며칠간을 고민을 해야 돼.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의뢰인 사정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담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적당하고, 회생위원이 일단 그렇게 보정을 내놔서 그 회생위원 체면도 차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의 기대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그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볶여요. 그래도 성공 못한 적은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처리를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난관이 된다. 그냥 뭐 있는 소리들을 그냥 딱딱딱 내가지고 뭐 가만히 기다리다 보니까 뭐 됐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재산으로 할 거는 특히 뭐냐면은 자기는 모르는 재산이 있는데 상속 재산. 이거는 뭐 어떻게 확인해 보면은 지적전산 자료 조회 결과랑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세무별 가세증명서 보면은 거기 보면 이상한 그 토지나 땅이 있고 나한테 세금을 내래. 나한테 등기된 건 없는데. 그럼 뭐냐면은 그거는 상속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엄하게 내보고 세금 내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하게. 진짜. 넌 상속 재산 아닌데 다른 진짜 정상적인 상속인들이 연락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일단 그 구청에서 재산세과에서 나한테 그 부과를 해놓고 내는 안 되는 일 시켜보는 거야. 그럼 내면은 뭐 잘했구나. 공무원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그게 나온다 이러면 공무원한테 따져가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나는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 여기 있는데 왜 내보고 부과하느냐 이러면 따져야 되는데, 근데 누가 뭐 저도 안 그렇지만은 지방세 세목별 가세증명서 떼가지고 그걸 뭐 일일이 감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속재산 떼보면 강원도 저기 뭐 산골짜기에 그 뭐 토지 요만한 거, 그다음에 제주도 저기 뭐 저기 서귀표 이것도 아니고 저기 구석에 뭐 땅 요만한 거, 시가 따져보면 한 30만 원, 40만 원. 그런 상속 재산이 있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상속 재산이 자기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상속 포기를 하면 괜찮아요. 이게 좀 미묘한 게 상속 포기를 했다 이러면은 누구를 탓하면 안 돼. 왜? 그거는 법적인 제도니까. 누가 내가 상속 포기할까? 상속 승인할까 받을까? 이거는 개인의 자유지. 그걸 어떻게 페널티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데, 상속 포기를 해가지고 법원에 서류 접수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말하자면은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바로 등기를 해버렸어. 그럼 이게 뭐냐? 상속재산 분할이에요. 상속재산 분할은 뭐냐면은 내가 받았다가 중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생각돼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채권자들은 저 사람이 상속재산 받았으니까 이제 저거 팔아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강제 집행하든가 우리가 팔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하겠지. 예, 원리금을 더 갚든가 어떻게 하겠지. 이런 게 했는데 그럼 자식들한테 그냥 줘버린 거야. 난 안 할래. 자기가 등기해서 줘야 되는데 등기 그냥 싹 내려가 버린 거야. 그러면은 뭔가 명확한 의사표시도 없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재산 은닉으로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상 퇴직금 있죠.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예상 퇴직금을 퇴직금의 2분의 1을 그거로 넣으라 그래요. 재산으로 넣으라 그래요. 그런 것도 예상 외에 거기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거 살살 했더니 너무 이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걸 다 해봤더니 가치를 다 이제 평가하고 해봤더니 아까 이게 가용소득으로만 계산한 그 변제금보다 훨씬 적다. 이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약간 넘든가 이러면은 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렇게 고민을 해도 조정할 여지는 별로 없어요. 아까 예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회생이 시작하면 이제 인출해가지고 예금을 좀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도 예상 회시 환급금을 해지를 해가지고 타가지고 생활비를 쓰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줄여야 된다. 그거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죠.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증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재산으로 잡으려니까 보증금이 소액임차 보증금 초과가 한 3천만 원 정도 돼.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증금을 줄이면 되겠죠. 줄이면. 그럼 만약에 이제 한 3천만 원 말고 초과가 한 2천만 원 정도 줄이고 싶다. 그럼 2천만 원 줄여. 그럼 2천만 원을 일단 2천만 원 재산으로 잡혔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은 이 2천만 원을 보세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가지고 요거 좀 미묘한 차이인데 넣을 수는 있는데 다 갚아야 돼. 네. 다 갚는 변제계획안을 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이 적게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연금보험이랑 연체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자동차도 압류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건강보험 갚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으로 잡혀버리니까 어차피. 그래서 복잡하게 시작해줘, 그죠? 이것저것.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제가 이제 조율을 다 해요. 요거 빼기도 하고 저기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안 되면 좀 요거는 좀 조정을 해야겠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이게 조정해가지고 넣지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크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재산에 대해서 따질 게 많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재산에 대해서 고민할 건 없다. 일단 알아야 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재산만큼은 다 갚아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재산 계산하는 법은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예금도 지금 많이 들어있고 보험금도 많이 들어있고 임차 보증금도 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개인 회생하면서 그게 그렇게 말하면 좀 재산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있어야지 그만큼 있어야지 생계를 유지하지. 그것도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경우가 다 조금씩 해당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다 어떻게 조정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조정하고 거기서 아까 그랬잖아. 그거는 무슨 재산이든지 간에 다 시가 따져가 조정할 여지가 다 있었어. 그럼 여기 부스러기가 이렇게 떨어져. 조정했더니 이게 떡고물이 떨어지잖아요. 항상 이 떡고물 어디 갔다가 내 혼자서 밭에 묻어두면은
조정해가지고 그 밭에 묻어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조정 안 하고 나 법원에 다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또 꽃물을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다가 자 이게 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처리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한테 안내를 받아가지고 요렇게 메꾸고 요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거예요.